사실 일반적으로 뭐 첫인상이 결정하는데 첫인상이 중요하다 얘기 워낙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첫인상에 있어서 그 사람이 환하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 먼저 환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은 써가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아무리 인상을 미소를 지어본다 한들,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일반적인 웃음 강의도 참 좋아하지만 그런 강의 이전에 우리가 자신과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일즈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체 강의를 나가다 보면 특히나 비즈니스 중에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 없다라고 하면 전 빨리 그만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가시가 위선으로 얼마만큼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합의되지 않고 본인과 동의되지 않는, 본인 또한 어떤 인정되지 않는 상품과 기능을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한다. 상당 부분 짧은 시간 내는 가능하겠지만 결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즈는 일종의 점도와 같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것도 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미소와 칭찬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았고요. 처음엔 그런 미소로서 다가가는데 그 미소가 제가 가진 확신과 소신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세일즈, 여러 가지 업종들 있잖아요. 제약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세일즈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인정을 해야죠.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정에도 불구하고 나의 얼굴에서는 결연한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거절 또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여유로운 미소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인위적으로 개나리, 미나리 읽는다고 이게 미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은 계속해서 불만적인 요소들을 해결해 주는 거. 그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은 당연히 환하게 웃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그냥 좀 경직돼 있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화나진 않은데, 저도 인상이 그닥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제가 가진 확신과 소신만 전하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만나면 그냥 먼저 이렇게 웃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냥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그럼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이제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웃음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릴렉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서로가 경계를 좀 늦추게 되고 긴장도를 늦추게 되고, 미국 한 조사에 의하면 탑 세일즈맨들의 전형적인 어떤 기법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긴장도를 빨리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탑 세일즈맨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미소와 칭찬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에게 어떤 부담을 쥐어주는 사람한테 환하게 이렇게 맞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담되신 자리가 아니라 정보를 드리는 자리이고, 그분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원하시면 제가 1주 후에 혹은 2주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편하게 차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게 되면 미소와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인상의 결정은 좀 그렇게 본인과의 미소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과 확신과 소신을 얼굴에 드러내는 거니까 기쁨을 가지고 맞닥뜨리는 그런 첫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의 내용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버트 메러미어라는 그 심리학자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이론으로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용이 필요하고, 목소리가 필요하고, 바디랭귀지가 필요한데, 영향력을 따지고 보니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게 바디랭귀지입니다. 이 바디랭귀지가 구성하는 게 복장, 외모, 시선, 표정, 제스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제 음의 고저라든가 속도, 빠름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이 이제 말의 구성이니까 스크립트겠죠. 근데 이제 자세에 실어보내는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살짝 제가 앞으로 나와 있죠. 되도록이면 전 사람을 만날 때, 누구든지 간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촬영이니까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몸을 앞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건 활용이 아니라 이 손이 제 때 하나의 언어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언어학자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제 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150만 년 동안 인간에겐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150만 년 동안 어떤 언어로 쓰였을까요? 다 바디랭귀지입니다. 다 몸짓, 발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세에 실어 나르는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이것에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이 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손가락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들이 모든 부분을 실어 움직이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사장님 결정하시죠. 라는 부분이라든가 사장님 결정하시죠. 이 부분하고서 똑같은 말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장님 결정하시죠. 라고 했을 때 이 손에는 이 자신감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자세에서 앞으로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피하고 싶으면 이렇게 뒤로 자꾸 숨고 싶고 뭔가 좀 삐딱해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열정적인 사람과 그리고 자신과 접근성이 있는 사람은 몸을 탁자에 올리고요. 손을 다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강의할 때. 손을 내리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 손은 제 추천은 최고의 바디랭귀지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몸을 약간 상체를 기울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분께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지 간에. 그러면 저는 그 메시지가 비단 제 말에서 나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온 몸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몸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최고의 메시지고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면 오바마를 봐도 알겠죠. 오바마가 최근에 들어서 최고의 스피커로 칭송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 제스처나 온몸을 쓴 눈과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 제스처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몸짓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온몸으로 소통을 다 하시고 그런 메시지가 됐을 때 좀 더 진정성이 전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